자, 이번 시간은 계속해서 개발 행위 허가 관련한 문제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가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단어 나와 있네요. 경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옳은 표현.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 보니까요. 축소, 그 다음에 확장 나와 있죠?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 틀렸죠? 확장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축소할 때는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어려웠던 문제야. 그래서 축소, 단축은 허가를 요하지 않고 통지만 하면 되고 확장, 연장 이런 것들 확대나 연장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해서 두 개를 엮어서 틀리게 구성을 했었고요. 3번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없다 틀렸죠?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고 의견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행 보증의 문제로 가게 되는 거죠. 끝머리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기지 나와야 되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구 단위계획구역은 없다.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근데 여기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구 단위계획구역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표현이 되게 된다. 해서 옳은 걸 고르셨구나.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해서 1번 경작 어떻다?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옳은 표현. 2번 축소할 때는 허가를 요구하지 않고 연장할 때는 확장을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없다 틀렸고요.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기지 5년 이렇게 가셔야 돼. 그래서 5번은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문 중에 계속 기억할 게 이제 한 개씩, 두 개씩 이상한 지문 나왔을 때 쫓아가지 마시고 답은 1번 쉽게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 행위 허가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끄트머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명제 나와 있고요. 확대 또는 축소 이렇게 가면 안 되죠. 확대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축소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뒤에 지문 보면 대충 눈치를 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나름 어렵게 구성한 거예요. 1번을 틀리게 뽑았고요. 자, 그 다음에 조건부 허가할 수 있었고요. 의견 들어야 된다 해서 자, 조건을 붙이려고 할 때는 의견을 들어야 된다. 여기서 파생됐던 주제가 이행보증금. 지자체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거죠. 3번, 자, 개발행위 신청 내용이 성장관리 방안에 어긋나는 경우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성장관리 방안 같은 얘기였었죠.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등을 규제했던 것이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주제가 되게 됩니다. 어디다 수립한다고요? 녹지관리, 농림자연환경 보존적 시골에다가. 그래서 주산공 지역에는 성장관리 방안 수립할 수 없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고요. 5번 준공검사에 관한 쟁점인데 잊어버리실 것 해서 준공검사 관련해서는 중심축이 토지 분할은 어떻다?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1번, 2번, 3번에서 다 끝내버려야 돼. 더 이상 쫓아가시면 안 돼. 해서 5번 지문 설명해봤자 별 의미 없으니까 한 번 나오고 안 나왔으니까 비우고 가셔야 돼. 해서 세 개 앞에 간단한 거 가지고 답을 구성한다고요. 항상 우리가 지금 답을 분석해서 그 위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답은 쉽고 답이 아닌 건 어렵게 구성하는 지문. 4번 같은 건 말할 수도 없어요. 너무 복잡스러워서. 그래서 답은 1번. 그 다음 문제. 자, 보니까 성장관리 방안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자, 요걸 이제 이 문제는 푸는 테크닉의 문제인데요. 뒤만 봐. 주거 지역,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나와 있죠? 그러면 자, 시골에 성장관리 방안 수립할 수 있고요. 문제를 구성할 때는 성장관리 방안 수립할 수 없는 지역을 내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 1번. 그래서 이 문제도 풀어가실 때 만약에 앞에서부터 이 지문을 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뭔 소리가 싶어가지고 함정에 빠진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수식어를 보지 마시라. 수식어는 무조건 무시하시라. 수식어는 다 개소리다. 이건 수식어를 보면 그러니까 공법을 이제 못하는 분들의 기본 속성이 뭐냐면은 공법 점수 꽈락 나고 이런 사람들의 기본 속성이 뭐냐면 나름 자기 기준으로 착실한 사람들이 공법을 더럽게 공부를 못합니다. 왜? 다 읽어보거든. 다 읽어본다고 뭐 안다고 읽어봐. 그게 뭐냐면은 요행수를 바라는 거야. 읽다 보면 언젠가 영감이 떠오르겠지. 영감 뒤졌어요 지금. 90년도에 나왔잖아.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시인 다 죽어버렸어요. 영감은 없어요 더 이상.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갈 때 요행수를 바라지 마시라고.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자기는 성실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시험은 점수 나오는 게 포인트고요.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과감한 수식어들을 다 버리셔야 돼요. 수식어에 속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특징이 뭐냐면 민법 같은 경우는 좀 꼼꼼히 가는 그런 스타일들이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민법도 아니야. 사실은 답되는 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 외워서 가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민법은 나름대로 꼼꼼히 가다 보면 눈치를 챌 수가 있어. 근데 꼼꼼히 가다 보면 머리가 터져버려. 모를 얘기가 부지기수니까. 그래서 자, 이거는 저는 이제 민법까지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딱 답이 다 정해져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일단은 뒤를 보면은 내용을 하나도 몰라도 성장 관리 방안이 뭔지도 몰라도 뒤만 보게 되면 대충 1번을 찍어낼 수 있어. 왜? 용도적인 의미상 주어적은 전혀 다르잖아. 다른 것들하고. 그죠? 우리가 용도적을 공부한 이유는 이런 거 할 때 찍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왜? 1번이 전혀 다르잖아요. 주어적이. 그죠? 나머지 시골이고. 이렇게 판단하면은 내용을 전혀 몰라도 풀 수가 있다고. 그래서 하여튼 지금 계속해서 지금 아까 광역도시계획 이런 거 할 때, 광역계획권 할 때도 지정, 수립, 키워드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문제 전반을 바라보실 때 앞에 수식어 보지 말고요. 뒤만 살살 봐야 돼. 분명히 수식어에다가 뜬금없는 얘기를 막 던져놓는다고. 그러면 꼼꼼히 보시는 사람들은 그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전체가 다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1번. 그리고 이 문제가 나왔으면 우리가 같이 기억할 두 가지 키워드, 성장 관리 방안 수립된 제거는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장 관리 방안에 반드시 포함될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 거, 높이자는 다 포함되지 않는다. 이 두 개 키워드를 같이 묶어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본 출제위원 29회인가 나왔었죠? 그러면 제가 출제위원이면 이 문제를 똑같이 낼 수는 없잖아? 그러면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서 성장 관리 방안에 포함돼서는 안 되는 거, 그다음 또 포함되는 걸 쭉 깔겠지. 자, 건필, 용적률, 용도자 뭐 이런 쭉 깔아버린다고. 그러면서 박스 쳐놓고 포함될 수 있는 것끼리 또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까지 이렇게 구성을 할 거야. 그래서 아예 높이자는 성장 관리 방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성장 관리 방안이 있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용도적은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서 답은 1번.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국토개혁법상 개발행위 허가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에서 끄트머리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럼 생각해야지 경작, 도시공개사, 재복구 등은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물론 단축, 축소도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럼 이제 공부 맨날 똑같은 거 나오잖아.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 의견 들어야 한다. 말한 자, 이 조건 성착했다고 얘기하는데 인간이 믿음이 안 가면 이행 보증금을 예측해 할 수 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지자체는 어떻다?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3번, 자,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럼 토지 분할은 어떻다? 준공검사를 요하지 않는다. 토속재체는 당연히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시게 되는 거야. 지금 느끼셔야 돼. 뒤에 문장들을 보게 되면은 패턴들이 딱 보이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5번 질문, 제한할 수 있다. 그럼 그 앞에 5년 나오겠지? 5년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기지 5년. 이래 갔었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최장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감 잡히세요? 뒤로 읽는 훈련 하셔야 돼. 뒤로 읽는 훈련 하셔야 돼. 그러면 같은 암기 함수가 훨씬 점수가 잘 나와요. 근데 앞에서 읽어버리면 뭔 소리인지 계속 공포가 엄습해 오니까 막상 뒤에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끝머리 이행 보증금을 예측해 할 수 있다. 다 좋은데 그 앞에 뭐 들어가면 안 돼? 국가 지자체는 어떻다?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자체 들어갈 생각 틀린 거야. 그래서 이게 이 문제가 지금 26회 대체라고 되는 이게 원래 23회 때인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28회 때 도시공개시설 사업 파트에서 자, 틀린 것을 고르시오. 지자체 이행 보증금을 예치해야 된다. 그리고 30회 때는 다시 개발 행위가 파트로 들어와서 이행 보증금 얘기를 하지 않고 좀 이따 문제 보시겠지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이행 보증금 얘기가 너무 같은 말이니까 민망해서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요, 바로 5번 해서 이행 보증금에서 국가 지자체, 시험에는 국가 안내 너무 쉬우니까 지자체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다. 자, 뒤에 보는 훈련 하시게 되면 외웠던 것들 그대로 다 나오는 것을 눈치를 채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시면 무조건 말리게 돼 있어요. 저부터도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고 나서 제가 이제 하루쯤
뜨거나 뭐 이렇게 기출문제가 쭉 나오게 되면 급하니까 앞에서도 읽어가잖아요. 그럼 막 중간중간에 가슴이 벌렁거려. 막 헷갈려. 이게 뭐지? 이렇게 식으로. 직업적으로 해도 힘들다고. 그러면 이때 이제 수험생들 지금부터 진짜 훈련하셔야 돼요. 이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 습관이 수십 년간 이렇게 살아온 습관들이 안 바뀌기 때문에 뒤로 보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뒤로 보는 훈련. 우리 한국말은 서술어에 핵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에 핵심어가 들어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핵심을 외웠으니까 뒤에서 치고 가는 훈련을 하시게 되면은 진짜 너무 쉽게 문제 구성이 되는 걸 눈치를 채시게 됩니다. 그 정도.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개발응혀가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제북고체는 수습 경자 그리고 도시군 계획사업은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제북고가 뭐냐면 자, 난리가 났어요. 물난리가 나가지고 가건물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따로 이 허가 받고 할 게 아니라 우선 설치하고 나서 나중에 신고만 하면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야. 하여튼 조금 새로운 지문 나왔는데 답 아니었었고요. 지문 5개를 다 소화할 필요가 없어. 끄트머리 이행 보증금을 예측해야 된다. 지자체 틀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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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옳은 걸 고르셨구나. 그래서 요걸 뽑아냈고 3번 지문 지금 보니까 조건부로 허가를 할 때 끄트머리 의견을 들어야 된다. 요걸 답을 뽑은 거야. 앞에서는 지자체 이행 보증금 예치해야 된다. 요걸 틀리게 뽑았었고 의견 조건부 허가할 때 어떻다? 의견 들어야 된다. 조건을 성취하겠다고 큰 소리 치나 믿음이 가지 않으면 이행 보증금 예측해 할 수 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국가 지자체는 어떻다?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4번 뭔 소리야?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다. 뭔 소리인지 모르죠? 처음 보는 표현 나와 있잖아요. 5번쯤은 끄트머리 무상으로 귀속된다. 이 두 가지는 전혀 모를 얘기죠. 듣도 보도 못한 얘기라고요. 그럼 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버리고 치고 가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 제일 이제 골치가 아픈 게 4번 5번 같은 게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당황을 해버려요. 모르는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근데 스스로한테 자꾸 주입하셔야 돼. 저 처음 보는 거 답 아니다. 이렇게 무식하게. 아주 무식하게 접근하셔야 돼. 물론 나중에 이제 답이 없으면 그걸 갖고 찍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보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답이 아니다. 왜? 우리가 100점 맞다는 시험이 아니고요. 90점 맞다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안정적으로 일정 점수를 받아내는 게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모르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답이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이런 쓸데없는 것들을 계속 같이 공부를 해버리면 나중에 개판돼. 그 머리 안에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남는 게 이상한 지문들을 쏟게 됩니다. 해서 답은 몇 번? 3번.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개발응혀가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1번 틀렸네요. 토지 분할은 어떻다? 준공검사를 요하지 않는다. 개인이 토지 분할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적소관청에 분할 신청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공무원이 알아서 땅을 쪼개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가 다 일반 개인이 땅 똑바로 쪼갰나 안 쪼갰나 확인을 받을 필요 없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2번. 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앞에 확대 나와 있죠? 확대는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죠? 연장 확대는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단축 축소는 허가를 요하지 않고 통지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경작, 도시군계획사, 재목고 이런 것들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로 허가를 할 수 있다. 맞죠? 이때 의견 들어야 된다. 이런 주제 아까 30회 때 답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끄트머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도시군계획사업 이걸 외우고 들어가야 되는 거. 도시군계획사업에는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도시군계획시설 사업까지를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도시군계획사업. 그래서 도시군계획사업이라는 표현 대신에 주로 도시개발사업을 예시를 하게 됩니다. 출제 포인트 아니고요. 그 다음에 끄트머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처음 보는 얘기 나와 있죠? 버리실 거. 처음 보는 얘기는 어떻다? 답이 아니다. 해서 처음 보는 얘기는 어떻다? 답이 아니다. 답 아닌 거 쫓아가시면 안 돼. 지금 지문 아무리 공부를 했어도 꼭 한 개 내지 두 개가 이상한 지문이 톡톡 치고 나옵니다. 그거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문제 답은요 1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번 해서 토지 분할 준공검사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 주제.
자, 이 문제가 보니까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이 문제는 그냥 틀리는 문제입니다. 30회 때 손을 전혀 댈 수 없는 문제예요. 이건 공부해도 안 돼요. 국토기법을 100% 다 소화해야지, 법조문을 100% 다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 답은 이제 개발밀도관리구역 얘기인데 의미 없어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은요, 아까 어떤 지역? 자, 이렇게 봤었어. 자, 용적률 50% 강화 적용하는 지역이라고 그랬었죠? 그죠? 굳이 이 문제를 해설하면 이런 식이라고, 이 지역에 죽여버리는 땅이다, 완전 사람 작살내는 작살내는 지역이 개발밀도관리구역. 주민의 의견 들으면 어떻게 돼? 화염병 날라옵니다. 이 동네 땅값을 내가 반으로 깎으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얘기 다 끝나기 전에 그냥 화염병 날라온다고? 또는 이제 죽창 날라올 수도 있을 거야. 죽여버린다고. 그래서 법에서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 대해서 의견 청취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근데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게, 이 2001년도에 법이 만들어졌는데요, 2001년도 이래로 단 한 건도, 지금 20년 다 돼가는데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지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시장 군수가 죽고 싶으면 이거예요. 곱게 죽자, 돌 맞아 죽고 싶으면 그때 뭘 지정하면 돼? 개발밀도관리구역.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시장 군수한테 지정권을 주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요. 그 지역 내 토지 소유자가 가만히 있겠냐고.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에도 열받을 판에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아예 어떻게 하겠다, 땅값을 반으로 깎아버리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의미 없어요. 자, 그래서 쓸데없는 문제. 답은 5번인데 의미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볼까요? 자,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해야 하는 지역이 아닌 것을 해서, 기반설 부담구역은 뭐야? 개 있구나. 나와 있죠? 완원 개인 나와 있죠? 완원 개인. 옛날 문제입니다, 사실은. 완원 개인이 뭐라고요? 기반 시설 부담. 아니, 외우라고! 외워서 문제를 풀라고. 문제를 보면서 음미하지 마시고. 완원 개인. 외워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문장을 외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천재가 아니잖아요. 개인. 뒤에 보면 완화 해제, 완화, 개발 행위 허가 건수, 인구 증가에 나와 있잖아요. 의미 새기지 마시고 완원 개인 들어가면 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때 문제 구성한 테크닉이 부족하고 설치 혼란. 이게 뭐가 됩니까?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기준.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비교하는 형태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옛날 문제 되겠습니다. 요즘은 잘 내지 않아요. 요즘에는 지문 속에서 이걸 구성을 해. 개인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틀린 것은 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 지역에서 지정된다. 맞죠? 중첩 지정할 수 없다. 이런 해석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 50% 강화 적용, 개발밀도관리구역. 맞지요? 네. 그죠? 네. 용적률 50% 강화 적용하는 게 뭐라고요?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같은 건 삥 뜯는 거죠? 설치 비용을 받는 그런 동네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끄트머리 가야 돼.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될 수 있다. 중간에 도로, 상, 하수학교 2년 20% 나와 있나요? 학교 나와 있죠? 숫자 이런 거 현혹되지 말고 그렇게 장난 안 치니까 대놓고 낸다고. 그러면 도로, 상, 하수학교 들어가면 다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할 수 있다. 되셨죠? 문제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읽어버리면 읽다가 지쳐버립니다. 뭔 얘기를 하는지 감을 못 잡는다고 해서, 자, 3번 이렇게 보셨고, 4번 자, 끄트머리 없다. 괜히 읽었을 때. 자, 없다 틀렸죠? 기반시설 설치 비용 물납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24회 때 틀린 걸 고르셔. 없다 이렇게 뽑습니다. 틀린 걸 고르셔. 없다 이렇게 뽑았다고. 그래서 앞으로 시험 보실 때 조금 훈련하셔야 돼. 내용 보지 말고 뒤만 쓱 한 1초, 2초 사이에 키워드가 딱 나와버리면 대박이잖아요. 만약에 이제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셔서 쓱 봐서 없다를 먼저 발견하게 되면 나머지 지문을 해석할 필요도 없잖아요. 딱 보면서 루틴이 맞다 그러면 답이다 그러면 나머지 지문을 볼 이유가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시험 보실 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는 게 1차는 절대적으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고요. 2차 과목 2교시라든가 3교시에 보는 시험들은 시간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아. 왜? 2차 과목은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알거나 모르거나 단순해. 근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 80분 또는 이제 100분의 시간 동안 중개서법, 그러면 공법을 푼다고 칩시다. 예, 정신 말짱한 시간은 30분보다 안 돼요. 정신이 말짱한 상태에서는 30분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30분 넘어서게 되면요,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몰라. 그냥 막 마음 급하니까 무조건 막 읽고 해서 보면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나중에는 이제 일이 뭐 두뇌가 꼬이게 되면은 한 지문을 막 2번, 3번씩 계속 읽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빨리빨리 풀어야 된다고. 빨리빨리 푸는 방식은 먼저 잘 찍어야 된다. 틀린 걸 고르시오. 그럼 어떻게? 숫자 있나 없나? 자, 없다. 이게 있나 없나? 이런 거 찾아보시라고. 그럼 같은 실력을 갖고 이거 1분 걸릴 문제를 습관만 바꾸게 되면 1분 걸릴 문제를 5초, 10초 만에 딱 풀어버린다고. 지금 공부는 똑같이 했어요. 근데 이 한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앞에서 쭉 읽어 가시게 되면은 에너지를 너무 많이 낭비를 한다고. 설령 4번을 맞추더라도 그 뒤에 가서 지쳐가지고 문제들, 지문들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지식을 쌓고 말고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공부를 못해도 좋다. 그런 거 있잖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니까 실력이 있고 없고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자, 합격도 성적순이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합격은 성적순일 것 같죠? 합격은 점수순이에요. 성적하고요, 점수하고 그 실력하고 꼭 비례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별로 공부를 못 하는데, 어리버리한데, 찍은 거 몇 개 기가 막히게 맞고, 또 아리가리, 요거 갖게 한데, 이렇게 해서 그 운빨로 그냥 몇 개 더 맞춰서. 어차피 떨어지고 붙고는 한두 문제 차이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점수를 받아내는 방법은 에너지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홍삼 드시고, 그래서 밤에는 100만 21, 100만 22 푸시업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근데 그거 하기 싫으면 지문 뒤만 싹싹 끊어가서 훈련하시게 되면 훨씬 더 쉽게. 그 정도. 그 다음에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해야 된다. 그럼 그 앞에 뭐 있어야 돼? 개인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이걸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뒤부터 보는 훈련을 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가시잖아요. 그러면 지문 하나 볼 때마다 핵심 하나씩 다 외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바로 4번. 자, 그 다음 문제. 자, 29회 문제네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설 부담구역 옳은 것은 해서, 자, 강화 또는 완화여 적용할 수 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틀렸죠? 개발밀도 관리구역 용적률 50% 강화 적용이죠? 그죠? 완화는 안 되죠? 건필도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때 용적률 대신에 건필, 강화 적용 이렇게 해도 안 돼. 용적률 50% 강화 적용. 2번 지문이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몰라. 자, 끄트머리.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럼 그 앞에 개인 들어가야 되죠? 개인 들어가야 되죠? 없죠? 네, 틀렸죠? 네, 그래 가는 거야. 1번 대충 잡아내고, 3번 잡아내고, 끄트머리. 자, 도시군 관리객에 반영해야 된다. 요게 이제 답을 뽑았어. 밋밋한 걸 가지고. 시장 등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면 어떻다? 설치객 수립해야 되고, 이것을 어떻다? 관리객에 반영을 해야 된다. 해서 외울 게 뭐게요? 이 문장은? 이 문장에서 외울 키워드는 뭘까요? 반영. 아니, 영반이라고 쓸 수는 없잖아. 영반이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 있으면 항상 제일 뒤에 있는 단어를 찾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반영하려면 미리 설치객, 어떤 도를 설치할지, 학교를 설치할지를 먼저 정하는 게 설치객의 의미고, 그걸 관리객에 반영해야 된다. 해서 요걸 답을 뽑았어요. 그 다음에 5번 지문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설치비용을 부과한다. 개발행위. 되게 어려웠어요. 200을 초과하는 신증축행위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까다로웠던 주제예요. 그리고 이 지문 같은 경우 2번도 말도 못하게 없는 법조문. 그래서 대단히 까다로웠던 내용.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외웠던 것들 개발밀도 관리구역 용적률 50% 강화 적용 있었죠? 그 다음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자, 도로상하수학교 2년 20%, 기반시설 부담구역 완개인 이런 거 있었죠? 그리고 설치객 수립 문제. 그래서 답은 뭐 4번 뽑았는데 실제 문제를 풀어 가실 때는요. 자, 여기서는 1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 요 정도밖에 사실 알 수가 없어요. 2번 지문이 왜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공부를 한들 기억도 나지도 않을 테고 오래 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기본적인 몇 가지 주제를 끊임없이 단순 반복 어찌됐든 반영해야 된다. 좀 특이한 주제, 좀 밋밋한 것을 답으로 뽑았던 케이스 해서 답은 4번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 다음 문제. 자,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끝머리 가볼까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야 된다. 그럼 그 앞에 뭐 있어야 돼? 개인 나와 있죠? 나와 있죠? 해서 옳은 거 나와 있죠? 2번 질문. 자, 녹지와 폐기물 처리설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일단 대학 빠져 있죠? 포인트 대학 빠져 있죠? 그러니까 해당한다 오른편. 그리고 다시 해당한다 포함한다 오른편, 해당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편 기억나세요? 없다 틀린 편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가 되게 많아. 8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대학 제외라고 하는 거. 그래서 녹지와 폐기물 처리설을 외우는 게 아니라 해당한다 오른편,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편 이렇게 찍어가는 컨셉으로 가셔야 돼. 다만 대학은 하도 외웠으니까 대학 나오면 아 이거 틀렸어 이걸 눈치를 채실 수가 있다고. 해당한다 맞죠? 포함한다 오른편, 해당한다 오른편, 속한다 오른편, 속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 패턴 잡아내셔야 됩니다. 3번.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요걸 답표를 뽑았네요.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 부족하고 설치 곤란,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지역 이런 표현 나왔었죠? 따라서 두 가지는 대상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라고 할 것. 4번 질문이요. 자, 부가 대상이 아니다 해서 알 수가 없고요. 5번은 더 난리 굿을 칩니다. 해서 자, 4번, 5번 필요 없어요. 해서 지금 3개 정도 가지고 가시는 거야. 지금 계속 느끼셔야 돼. 한 3개 정도만 알아도 답 고를 때 거의 지장 없게 세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 답은 3번. 그 다음 문제요. 자, 보게 되면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돼 있죠. 해서 끝머리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반영해야 된다. 맞지요? 내용 자세히 보지 마시고 아까 우리 키워드 아까 28인가 29회 때 나왔던 거 있었잖아. 반영해야 된다. 맞죠? 반영해야 된다. 맞잖아요. 아 미치겠네. 아까 봤던 이런 문제 있었잖아요. 이거 다 시장은 어쩌고 저쩌고 수립해야 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키워드 뭐 된다? 반영. 그죠? 이걸 영반해야 된다. 이렇게 안 낸다고. 거꾸로 안 낸다고. 대놓고 낸다고. 반영해야 된다. 맞죠? 아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두게 반영해야 된다가 지금 9회 때 나왔고 30회 때 구성이 됐다고. 뒤번호 훈련하시라고. 좀 이따 제가 문제 설명드릴 텐데 그걸 자세히 보시면 미쳐버린다고. 실력은 별로 없는데 무슨 응용하는 문제까지 풀어요. 뒤만 딱딱 끊어가는 거지. 해서 다시 1번 지문 설치계획 수립해서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맞죠? 우리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경우수 막 따지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반영해야 된다. 맞죠? 2번 지문 보니까 심의 대상이다. 전혀 모를 얘기. 3번 없다. 야, 괜히 같네 그냥 이거.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그럼 이제 앞에 체크해봐요. 개인 들어가 있으면 어떻다?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없다, 틀렸고, 이런 게, 이제 한 문제가 나왔는데 10문제를 맞췄다고? 네. 없다, 틀렸다? 네. 학원을 멀어 다녀, 그냥. 오늘도 가서, 교회 같은 데 가서, 절에 가서 기도를 하셔야 돼. 없다, 틀렸다, 없다, 틀렸다, 포함한다, 그러면 포함하지. 그게 괜찮아. 절에 가면, 뭐, 반야 심경, 뭐, 중얼중얼 하고, 교회 가서 뭐, 통성 기도하고, 그때 중간에 딱, 없다, 틀렸다, 포함한다, 그러면 포함하지 않는다, 뭐, 이거 하면 돼, 그냥. 어디 가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 찬송할 때 같이 하는 거지, 그거. 그 중간에 꼭 이제 후렴 걸어. 뒤 보자, 이렇게. 아니, 이 문제 되게 어려워요. 어렵냐? 왜 어렵냐면, 뜬금없이 광역시에다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을 했다. 툭 던져놓는다고. 그럼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는 안 들어봤거든. 그냥 기반시설 부담구역 얘기는 들어봤지만 갑자기 광역시가 나오게 되는 순간 수험생들은 처음 나는 문제 유형이니까 그냥 어쩔까 이렇게 겁이 난다고. 근데 겁이 나고 지랄을 걸 떠나서 뒤에 끄트머리에 반영해야 된다. 2번 모르는 부끄러워하지 마. 3번 없다. 바로 틀리게 뽑았죠? 그잖아요. 4번 3번 될 테고 4번 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한 것으로 맞는 얘기인데 몰라도 돼. 얘는 항상 옳게 내는 지문이고 포인트가 안 돼요. 그 다음 끄트머리. 자, 해제된 것으로 본다. 나와 있죠? 1년 내 설치 계획 수립하지 않게 되면 1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에서 알 수 있는 지문은 1번 반영해야 된다. 맞죠? 2번 지문, 자, 모르겠고, 3번 지문, 자, 지정해야 된다, 없다 해서 완원개인, 이거 물어보는 문제라고요. 그 다음에, 자, 끄트머리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도 반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정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얘기하고, 해제 얘기는 공부했던 거 가지고 뽑아줘요. 그리고 여기서 2번이나 4번 같은 게 되게 까다롭다고. 그래서 2번, 4번은 답으로 구성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출제위원들이 항상 똑같은 문제를 안 내려고 이상한 지문 2개씩을 툭툭 던져놓게 된다. 그럼 수험생들은 그 2개 완전 멘붕이 돼가지고 거기에 몰입하게 되면 아예 손을 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뒤에 단어 보는 훈련들, 그리고 앞으로 공부에 갔을 때도 뒤를 보는, 내용을 보려고 하지 말고 패턴들, 단어들 외워가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똑같은 노력을 해도요, 훨씬 답을 잘 풀 수 있고, 특히 시험 문제 풀 때 이상한 지문 나오면 짜증 좀 내지 말고 무조건 패스야. 지금 계속 느끼셨잖아. 중요한 거 위주로 답을 구성하니까. 아까 엽기적으로 문제 나오는 거, 그건 10%도 안 돼. 그건 다 틀려도 상관없어. 나머지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답은 3번. 이런 거 괜히 읽은 거야. 틀린 걸 고르시오. 그럼 뭘 찾아야 돼? 없다. 근데 그게 안 돼. 백날 얘기도 안 돼.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고, 뒤만 보는 훈련. 틀린 걸 고르셔도 옳은 것으로 고르셔도 없다 이렇게 찾아내면 좋겠지만 안 되니까 무조건 시험지를 딱 보게 되면 뒤만 반영해야 된다. 심의 대상이다. 지정할 수 없다. 그러면 딱 눈치 딱 채는 거야. 어머, 이거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법은 뒤를 먼저 보시면 잡아낼 수 있고 앞에서 보시면 여기까지 3번까지 오지도 못해요. 2번에서 모르겠으니까 머리 터지는 거야. 심의 대상일까? 그럼 물음표는 곳곳에 묻혀놔. 그 교재에서는 별표를 붙이고. 나중에 외계인들이 와서 보면 이놈의 종족들은 뭐 하길래 물음표하고 별표로 소개를 해놓을까. 자,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 문제. 자, 기반설 유발계수. 뭔 지랄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돼? 써야 돼. 나도 얘기를 할 수 있어. 위관, 이운, 일, 그 다음에 숙, 의, 방, 단, 창이라고 쓰고 얘기를 시작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어디서 위관, 운문종자, 그리고 일판 이렇게 외우시고 나머지 모르면 단독수택이라고 써놓고 문제를 푸셔야 돼. 안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일종 근생설. 자, 이게 하나, 둘, 셋, 넷, 5번째 것이죠. 그 다음에 공동수택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9번째 단독주택에 관한 것을 적용을 한다. 그 다음에 의료시설, 숙의 해서 7번째 항목이 될 테고 업무시설 안 나와 있죠? 위관, 이운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1판에 안 나와 있다고? 그럼 이게 9번째 항목, 숙박시설은 아까 6번째 항목. 그래서 기반설 유발 개수가 가장 큰 건 뭐가 된다? 1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절대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다 꼬입니다. 위관, 이운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 바로 치고 가셔야 돼요. 답 1번. 자, 한 문제 나왔죠?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또 나왔다, 30회 때. 자, 기발시설, 유발개수가 가장 큰 것은 해서 또 써야 돼. 아이고, 귀찮아 죽겠다. 그자 위, 관, 이, 운, 일, 숙, 의, 방, 단, 창, 이렇게 됐고, 운문, 종자, 일판, 이렇게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뭐가 있지? 끝났구나. 나머지가 단독주택과 그의 친구들. 그래서 보니까 단독주택은 몇 번? 9번째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간다고요. 9번째 항목. 그 다음에 장례시설이 모르죠? 안 나와 있잖아요. 9번째. 관광휴게시설 모르죠? 아, 미안해요. 어머, 뭐 하나 안다고 그렇게 그냥 정색을 하고 두 번째라고 지적질을 해야 되고. 해서, 그다 치고, 이종 근생시설은 세 번째인가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모르죠? 공장 모르죠? 하지 마요. 그냥 모르고 넘어가시는 거. 공장이 되게 복잡해. 경우수가 너무 복잡해. 그래서 숫자가 개판이야. 기본서 보면 다 정리해 놨어요. 근데 이거 몰라도 그냥 아는 범죄에서 푸는 거야. 위관, 이운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 그럼 유발기수 제일 큰 건가요? 그럼 앞으로 나올 건 가장 작은 걸 고르셔.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기반시설 유발기수 가장 작은 것을 고르시오. 또는 박스 쳐놓고 기반시설 유발기수 큰 것부터 작은 순서,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서로 연결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 계속 돌리는 거 빤한 문제예요. 아, 일어나셨어요? 아, 그래서 계속 숨으시다가 갑자기 소리가 들려서 그래서 다시 그게 아니고 이게 어디서 필요한지 몰랐다고 문제 알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쪽팔리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위관, 이운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 두 문제 보셨고요. 한 문제 더 가볼까요? 자, 지금 또 보시게 되면은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 설치 비용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 1번 산입된다. 모르죠? 모르죠? 물납이 인정될 수 있다. 맞죠? 이거 아는 거 하나 있잖아. 물납이 인정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설치된다. 모르죠? 모르는 건 바꾸는 게 아니라고 그랬다. 중요치 않아. 그죠? 답 아니죠? 그 다음에 기반시설 유발 개수는 같다. 드디어 아는 거 하나 나왔다. 다시 써봐야지. 다시 써봐야지.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위, 관, 이, 운, 일, 숙, 의, 방, 단, 창이라고 해서 운문종자, 그리고 일판 이렇게 갔었던 거고. 자, 의료시설이 여섯 번째죠? 아, 숙의. 위관, 이운일, 숙의, 방단창. 그 동네는 그게 7번으로 보여요? 난 숙박 다음에 의료니까 6으로. 사람이 이렇게 좀 맹할 때가 있어야 돼. 너무 완벽하면 재수 없어. 아, 그래서 7번째. 아, 정신을 차리시더니 난리네. 교육연구시설은 없죠? 그럼 얘가 9번째가 되나요? 그래서 같다. 틀렸죠? 이 문제 답은 4번.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지문이요. 4번하고요. 2번밖에 없는 거야. 그죠? 4번하고 2번밖에 없다. 공부했던 주제가. 공부해왔던 주제가 4번하고 2번밖에 없다고. 근데 사실 1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5번, 미쳐버려. 쫓아가시면 안 된다고. 그냥 기본만 가지고 시험으로 보는 거야. 답은 4번. 자, 이렇게 보시오. 그 다음 문제. 자,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 부담구역 등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중첩하여 지정할 수 있다. 틀렸죠? 없다고 옳은 편되는 특이한 케이스. 2번. 대학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근데 틀렸죠? 대학만 따로 외우자고 그랬어요? 보통 해당한다, 포함한다, 옳은 표현, 모르는 거 나오면은, 근데 대학은 어떻다? 설치하지 않는다. 라고 했었죠?
대학은 설치할 수 없다는 것만 설명드렸잖아요. 이걸 외우는 거라고. 그래서 2번 틀렸죠? 2번 틀렸죠? 대학은 어떻다? 설치 대상이 아니다. 자, 3번, 토지로 하는 납부 인정될 수 있다. 물납 가능하죠?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오를 내기. 5번, 다음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근데 숫자 틀렸죠? 1년 내에 설치계 수립하지 않게 되면은 1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에 어떻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럼 이 문제를 갈 때는 1번은 알아야 될 테고, 2번도 알아야 되고, 3번도 알아야 되고, 5번 알면 되는 질문. 4번 하나 모르죠? 모르는 거 절대 양을 늘릴 필요도 없고 신경 쓰실 필요 없어. 지금 계속해서 다뤄준 원 주제를 갖고 보셔야 돼서, 자, 알았어요. 지금 뭔가 삑살이 났어. 옳은 것을 고르셔서 지금 잠깐만 있어봐요. 그 찜찜했어 지금 얘기가. 해서 1번은 틀렸고 2번도 아니죠. 그러면 토지론 납부 인정할 수 있다. 답을 3번으로 구성을 했고, 5번 숫자 틀렸었고요. 4번 왠지 모르지만 틀렸었고, 이렇게 해서 답은 3번. 자, 그 정도 살펴드렸습니다. 대학 하나 포인트가 됐었고, 자, 25회 때 봐봐요. 25회 때 이런 식으로 문제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26회 때 냈던 문제를 이제 가볼까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 몇 번? 자, 바로 대학 뽑았죠? 대학 뽑았죠? 문제가 전혀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보통 이제 기존 문제에서 지문 하나 튀어나오게 되면은 그거 짜깁기 하는 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구성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하고 설명드리는 것들이 16년간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 와중에 쓸데없는 얘기들, 이런 것들 전혀 겁먹으면 안 돼요. 공법이 힘들어요. 양이 많고 이상한 지문이 많이 나오는데. 책 싸지 말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냥, 나 진짜. 문을 걸어 잠궈버릴까 보다. 그래서, 집에 가봤자 반길 사람도 없는 거 빤히 아는데, 그 강아지 새끼가 겁나 반가운 척 하면서 밥 달라고 하겠네요. 네? 2마리다. 우리는 1마리가 아니다. 다 죽었다고요? 어차피 이제 왔다 가는 게 인생이고, 그게 삶이니까, 다시 이제, 지금 이게 다 소화 못 하십니다. 지금 공부하셨어도 또 돌아서면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고, 대신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아는 걸 갖고 쇼부를 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 막 공포가 엄습하면 막 모르는 거 읽어보시는데 그러면 알았던 것까지 말려버려요. 그래서 항상 집 보실 때 뒤만 자꾸 체크해가는 방식으로 가시고 몇 개 지식 갖고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개발잉여까지 보셨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제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